보통 한 끼 식사를 소화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만난 사람을 어떻게 며칠 만에 잊겠어요.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차승일입니다. 인트로에서 말한 것처럼 보통의 경우라면 이별 후 일정 시간의 애도 기간을 가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별 후 바로 다음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만나던 사람이 그렇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별 후 바로 다음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심리 3가지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흔히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죠. 이 경우 연애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연애하는 동안 지속해서 상대에게 관심과 애정 표현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이나 니즈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구속하거나 상대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또한 어린 시절 제대로 된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혹시 나를 떠나지 않을까 혹은 자신이 버려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연애 초반에 둘 다 감정이 불타오르는 경우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연애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감을 느낍니다. 늘 사랑이 뜨겁길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종 단기 연애를 반복하며 연애 초반에 상대가 주는 뜨거운 사랑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내면의 결핍을 연애로 채우려는 경우입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자존감이 낮다고 하면 연애를 쉽게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연애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소위 말해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의 형태로 연애를 시작하기도 하며 사람보다는 연애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시작할 때 이것저것 따지기보다는 상대가 자기에게 조금만 호감을 보이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면 금방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연애를 시작하죠.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연애를 시작하다 보니 막상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다른 상대에 금방 실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때 상대가 내 자존감이나 안정감을 채워주지 못하는 상대라고 판단된다면 금방 마음이 식습니다. 만약 연애 초반 상대가 갑자기 이유 없이 이별 통보를 했다면 이런 이유일 확률도 있는 거죠. 특히 이별을 통보할 때는 딱히 상대의 결점이 있어 헤어짐을 통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핑계를 만들어 이별의 원인을 돌려서 말하지만 얼마 안 가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향, 즉 혼자 있는 것 자체를 못 견디는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애정 결핍형 스타일로 혼자 있는 자체를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누가 옆에 있어야 하고 관심이나 보살핌을 받길 원하죠. 전체적인 스타일은 첫 번째 불안정 애착의 경우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유형의 눈에 띄는 특징은 상대를 챙겨주는 행동을 통해서도 외로움이 충족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상대를 잘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헌신하며 연애하는 것 같지만 이 역시 자신의 불안한 내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무의식적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나던 상대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별 후 충격이 다른 경우에 비해 클 수 있는데요. 나한테 그렇게 헌신하던 사람이 금방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 배신감과 허탈함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별 후 바로 다음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3가지 심리에 관해 얘기해봤는데요. 만약 내가 만나던 사람이 금방 다른 연애를 시작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유형에 해당하고 여러분이 아직 상대와의 재회를 희망한다면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있어요. 위 3가지 유형 모두 신중하지 못하게 다음 연애를 선택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금방 연애가 깨질 확률이 낮지 않다는 걸 뜻하죠. 근본적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인해 시작한 연애이기 때문에 상대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일 확률이 높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이 불안함이 해소되길 원했지만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땐 더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때 여러분에 대한 감정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연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엔 제 상담 사례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았고요. 그러니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재회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이별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해결책 마련 같은 일에 몰두하시길 바랄게요. 이 과정은 꼭 지금 내가 바라는 상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연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보통 이별의 원인은 매번 비슷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화면 우측 상단이나 채널 정보를 확인 후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상담 케이스를 활용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미국의 인권운동가 말콤 리틀의 말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역경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모든 패배, 모든 좌절, 모든 상실에는 다음번에 더 잘하기 위한 교훈이라는 씨앗이 담겨있다. 감사합니다.